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동물보호법 관련 내용입니다. 경기력이 떨어져 은퇴한 경주마들이 학대나 도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물보호단체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안까지 마련됐지만 산업계 반발로 지난달 폐기도 했습니다. 이 동물보호법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또 이견도 있습니다. 저의 쉬운 짐작과는 다르게 사람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또 사회적으로 고립됐을 때, 몸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을 때, 이럴 때 오히려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또 키우던 반려동물을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반려동물을 본인과 세상을 이어주는 유일한 감정의 통로다, 공감의 통로다라고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이해와 공감의 마음을 좀 활짝 열어가지고 법무법인 법성 인천사무소 최지영 변호사와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최지영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저는 좀 많이 게을러서 반려동물을 와석종신하게 키우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못 키우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반려동물 키우십니까? 네, 저도 부지런하지는 못하지만 현재 13살 된 강아지, 그리고 5살, 3살, 1살 된 고양이들 키우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돌보고 계신데요? 아닙니다. 네. 제가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요즘 들어서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가구 수가 실제로 더 많아져서인지 최근 확실히 제 주변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동물보호법 얘기가 한두 번 나오고 저는 그만 나오려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게 동물학대 또는 심각한 동물 범죄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강아지나 고양이 등의 동물에게 가학적인 행동을 하거나 결국 그 결과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소식은 너무도 빈번히 들려오고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거나 기사화되지 않는 사건들까지 합하면 우리 주변에는 실로 엄청난 수의 동물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네. 최근에는 10대 등을 중심으로 익명 채팅방을 통해 동물 학대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이른바 동물학대 엠번방이라 불리는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도 합니다. 예. 전에 저희 사건 파일에서 다뤘었지만 이 동물학대가 다른,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부 전문가들도 크게 문제가 된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나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들이 유년 시절 동물을 학대하는 성향을 보였다. 이런 점을 거론하면서 동물학대가 행위자의 가학적인 성향을 키워 나아가 사람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네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냐 이런 여부를 떠나서 동물학대 그 행위 자체는 그 자체로 생명을 가진 존재를, 특히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존재를 학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냥 그 자체로 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현행 동물보호법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볼까요? 네. 동물보호법은 제8조에서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물학대의 몇 가지 행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도구, 약물 등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 유실 또는 유기동물이나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또는 판매 및 살해의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동물보호법은 이상의 학대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물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네. 동물을 학대하여 상해를 입히고 유실 또는 유기동물 등을 포획하여 죽이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회 일각에서는 동물보호법의 문제점으로 가장 큰 부분이 이 처벌 수위라는 것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선은 현행 동물보호법의 법정형 자체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나 생명도 아닌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절도도 형법상 그 법정형이 징역형의 경우 6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한다면 동물의 경우 학대로 죽어도 3년 이하, 학대로 심각한 상해를 입어도 2년 이하의 법정형에 불과하다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형량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떤 분들은 육식을 하는 분들도 다 처벌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거 어떻게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현행 동물보호법 자체가 학대 행위로 정하고 있는 게 그런 식용을 위한 도축 이런 거 외에 불필요하게 동물에게 어떠한 고통이나 상해를 가하는 걸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거랑은 현재로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법원의 실제 그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도 낮은 상태에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법원은 2021년 길고양이, 토끼 등의 동물에게 화살을 쏘거나 목을 자르는 등 극히 가학적인 동물 행위를 일삼은 일명 고어 전문방 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네네.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 또 현재는 동물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등 납득하기 좀 어려운 이유를 들면서 네네.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네. 비단 이 사건뿐 아니라 대부분의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서 법원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그치면서 계속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변호사님과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저도 동물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키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더 사랑할 자신이 없어서 키우지 않는 거거든요. 예. 자, 관련해서 동물보호법의 문제점 그리고 그런 법적 조언들을 좀 정리해서 좀 해주시죠. 네, 매번 그 사건 내용을 듣기도 힘들 정도로 심각한 동물학대 범죄가 기사화되고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때마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그에 맞게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네네. 법무부는 2021년 7월 19일 민법의 제98조의 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문을 신설한다라는 입법 예고를 하였고 같은 해 10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었으나 최근 여야의 합의에 따라 곧 통과되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되었던 동물이 독자적인 민법상의 지위를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손해배상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그 문제로 치닫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제 동물에 대한 공격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받는 문제를 떠나서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서 발생되는 정신적 피해, 정신적 위자료 이 문제로 이제 가게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변화이긴 한데 그것도 추가적인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또 있을까요? 우선은 동물이 더 이상 물건이 아니라 독자적인 지위를 인정받은 조항이 새로 생긴 것뿐이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동물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그 소유주에 대한 위자료 등을 산정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신설 조항들이 더 생겨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단순한 소유 객체가 아니다. 같이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지영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